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 드립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래퍼 키즈.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이번 4.29 보궐선거에서 관악 의뢰 출마하겠다라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모임 소속이죠. 정동영 전 의원이 야권의 텃밭인 관악을에 도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요. 이 관악을 선거는 기득권 정치 세력과 국민들 간 한판 대결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곳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전 의원이 오늘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서요. 야권 표 분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관악을에는 정의당 등 야권 후보만 최소 5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엔 비상에 걸린 반면에 새누리당에는 잔잔한 웃음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출마 소식을 들은 문재인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야권을 분열시키는 행태라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독자적으로 출마한 이상 정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 논의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야권 연대를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김영우 대변인은요. 목적지 없는 영원한 철새 정치인을 보는 것 같다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과 일정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렬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우윤구 원내대표가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실무기구 구성을 논의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요구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대타협기구는 지난 27일 해산 직전에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실무기구 구성을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눈치 보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라고 오늘 재차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위원장도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이 당초 마련했던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이 해야 되는 기획조정 업무를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핵심적인 자리인 조사 1과장 역시 공무원이 맡게 하면서 이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조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또 하나의 정부의 하부 조직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인데요.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네, 검찰이 지난 토요일 동국제강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장세주 회장, 이 장세주 회장은 횡령 그리고 도박
혐의 등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철강의 순환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검찰은 최근 포스코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동국 철강 본사 그리고 장세주 회장의 종로구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장 회장은 국내 회사 등을 거치지 않고 동국제강 미국 법인 등을 통해서 약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라스베가스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총 50억 원 가량의 도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횡령 그리고 해외 원정 도박 등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항공우주산업이 선정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KF-X 사업은요. 이 양산 비용까지 18조 원이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을 능가하는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만들어내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키드 마틴 측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절박한 상태인데요.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3월 이 차기 전투기로 로키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우선 구입하는 대신 로키드 마틴 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로키드 마틴 측은 이 적외선 탐색과 추적 장비 등 4가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서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개발 제한구역. 네. 그중에서도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바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해제가 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제한 구역에 이 장기 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여가나 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이 임대주택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군인들 군복에 이어서 경찰 제복에도 태극기가 부착될 전망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중에 제복 디자인을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가급적 태극기를 부착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 70주년과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경찰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애국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서서 국방부도 지난달 말이었죠. 며칠 전이었죠. 이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육해공군 모든 장병의 전투복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 각종 추문과 사고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직업정신과 애국심의 농도가 명찰 하나로 달라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주시지요. 네팔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가던 승합차가 버스와 충돌해서 한국인 4명이 숨졌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예.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 네팔 포카라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로 향하는 프리스비 고속도로였는데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가던 승합차가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5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 사망한 한국인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60대 남성 2명이었고요. 네. 50대 여성분도 2명이 있었는데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현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차를 렌트해서 이동을 하다 상호를 당했는데 당시 이제 네팔인 운전자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도 이 사고 소식이 보도가 됐고요. 네. 이 사고 때 이제 버스 승객도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사망자는 모두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던 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에 대해서는 국부다.
아니면 독재자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망 네. 뒤에도 논란이 많을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리쿼너 전 총리 최근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 뒤에 오히려 이 리 총리를 비난하거나 뭐 조문 행사를 방해하는 뭐 이런 소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홍콩 도심 시위 한번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대역 배우가 있습니다. 네. 중국계 호주인인 하워드 씨인데요. 당시에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홍콩에서 이 리쿼너 전 총리 조문 행사를 방해하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싱가포르 일당 통치여 영원하라 뭐 이런 풍자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고요. 네. 리콴유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독재자다 뭐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도 합니다. 네. 이 하워드 씨는 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싱가포르인들은 물질적으로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 자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싱가포르의 한 10대 소년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년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면 뭐 리콴유는 독재자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민주적인 인물로 여기도록 속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리 전 총리를 뭐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서 뭐 둘 다 권력을 탐하고 사악한 인물이다 뭐 이런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뭐 종교적인 좀 과격한 주장 때문에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현재는 이 동영상 유튜브에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리 전 총리에 대한 비판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냐 뭐 이렇게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네. 대학들이 외국 학생들은 일부 과학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 뭐 안보와 관련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 네. 이제 과학 과정에 대해서는 외국 학생들이 입학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건데요. 네. 이거를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외국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뭐 핵무기 아니면 뭐 화학무기 이런 걸 개발해서 테러를 자행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해당 과정을 아예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007년에 이런 특정 과학 과목에 대해서 외국 학생 수강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이른바 학문 기술 승인제라는 겁니다. 네. 내용을 보면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가 아닌 지역에서 유학 온 외국 학생들은 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 과학 과목을 대학에서 수강하려면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라. 뭐 이런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739명의 수강 신청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왜 굳이 외국 학생들에게 대해서만 이런 심사를 하느냐 뭐 이런 건데요. 네. 뭐 비유럽 학생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차별론도 뭐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차별론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이 IS 뭐 문제가 되고 있는 IS에 가담한 서양인 수만 해도 3,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을 뭐 유럽 학생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국의 일부 의원들도 현재 이 제도는 영국에서 태어난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의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배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을 하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민식입니다. 네. 박민식 의원님이 지금 재선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은 회기 아닙니까? 4월 초부터 이제 임시회가 회기니까 예. 이렇게 회기 아닌 때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국회의원들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아마 지역구가 한 70%. 지역구.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그 서울에서 뭐 법안 준비도 하고 네. 임시회 준비도 하고 또 네.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아, 예. 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간사를 맡고 있고 또 정개특위 위원으로 되어 있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심심할 여가 없이 계속 여의도에서 부릅니다. 이때. 네. 그 심심할 여가가 없으시다고요? 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은 일을 참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초선 재선하면서 느낀 점은 예. 국민들께서는 이제 상당히 불만이 많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통점 네. 하나는 바쁘다. 바쁘다. 예, 근데 이제 좋은 일 하면서 바쁜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또 안 좋은 일 하면서 네. 예컨대 뭐 부정한 일 하면서 또 바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공통적인 거는 바쁘다는 거 하나는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분들이 그렇게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왜 이렇게 바쁩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바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성과가 이제 아웃풋이 이렇게 좀 결실을 맺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눈에 착착 나오면은 네.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겠지만 예. 저도 그렇죠. 또 그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해서 그런지 경상도 말로 용은 많이 쓰는데 예, 나오는 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용만 쓴다. 용은 많이 씁니다. 용은 많이 쓴다. 알겠습니다. 아니 박민식 의원님께서는 검사 생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 한 10년쯤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시기 전에는 또 무슨 외무고시 합격하셔가지고 외무부에 근무하셨었네요. 원래 제가 서울대 외교학과를 이제 졸업했고 당시에 이제 외교관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외무고시 공부해서 또 운 좋게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또 조금 이렇게 다녀 보니까 좀 길이 아닌 것 같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한 2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과감하게 사표를 썼죠. 사표 쓰고 다시 이제 그 배수의 진을 치고 사법시험을 다시 백수 건달이 되어서 사실 공부를 한 셈이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좀 한창 젊을 때였으니까 지금 같으면 도저히 못하죠. 그 원래 그렇게 배짱이 좋으십니까? 그때 뭐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고 보는 게 사실은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시 합격하셔가지고 이 검사 생활 쭉 하셨는데 그러다 또 느닷없이 또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왜 국회의원이 되셨을까? 뭔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계획된 그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생기더라고요. 사건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검사를 하면서도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원래 이제 뭐 검찰총장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뭐 우리 서울지검 특수부장 정도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도에 이제 아쉽게 포기를 했고 그 사표 쓰는 날 사실은 상당히 그 감정이 복받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지금. 근데 왜 갑자기 사표를 쓰는데? 뭐 그 당시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이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몇 년 동안 계속 맡았었는데 검사라는 직업이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참 힘든 직업이다. 보람도 있지만은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참 업을 짓는 직업 아니냐. 왜냐하면 사람들 자꾸 감옥에 보내야 되니까. 그게 직업인데요, 뭐. 그래도 자꾸 그게 맨 처음에는 막 그 신이 나고 하지만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감옥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훈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직업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닌 거 아니냐. 본인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군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셨어요? 그 당시 때 이제 사표를 썼죠.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셨어요? 국회의원은 사실은 뭐 오래전에 어릴 때부터 뭐 이런 정치적인 막연한 그런 생각, 꿈도 아니고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그런 한번 이제
뭐 상상 예. 뭐 그런 정도로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네. 저희 지역에서 그 초등학교 선배님들이 올라오셨습니다. 네. 변호사할 때 서울에서 변호사라고 보이시는데 예. 올라와서 그 지역이라고 하는 부산 북구를 말하는 겁니다. 예. 부산 북구 구포 덕천 만덕동이죠. 옛날부터 이제 유명한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색다르다. 뭐냐면 향토색이 짙은 지역이죠. 예.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가 예를 들면 10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아주 향토색이 이제 아주 그 강한 그런 지역인데 초등학교 선배님들이 올라오셔서 이번에는 우리 후배가 한번 우리 지역의 명예를 좀 위해서라도 한번 나서줘야 되겠다. 네.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까지 우리 북구 구포덕천동 만덕에는 그 당시까지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60년 만에 제가 처음입니다. 왜요? 다 이제 거물들이 밖에서 날아가네. 그 전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정형근 우리 선배님, 또 문정수 시장님,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지역에서는 뭐 업적도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분들은 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다. 철새다. 이래서 다른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이다. 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토종으로. 이제 토종으로 뭐 시쳇말로 우리 새끼를 한번 우리가 키워봐야 되겠다. 네. 이런 이제 지역의 여론이 있었고 그런 여론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팔자에도 없이 국회의원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뭐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친이계다 친박계다 막 다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그 지금까지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친이계 친박계 전혀 저는 끈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운이었고 저희 지역 선배님들이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의외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러셔서 야, 이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내가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저 그냥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었고 또 그냥 팔자에 없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아주 의외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이제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디디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측면이죠. 자기가 어떤 뭐 그런 건 아니고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출발점에 서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또 어떤 식으로 좀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받들어 모시겠다. 이런 이제 결기나 결심이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없이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뭐 저 순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정치개혁 특집인데요. 오늘 뭐 구체적인 정치 현안을 가지고 니캉내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지받는 그런 정치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관해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되실 때는 그냥 팔자 없이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생각하고 그때 국회의원 처음 되셨을 때 하고 지금 이제 벌써 초선, 재선도 벌써 3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세월을 지내시는 동안에 막상 해보니까 뭐가 좀 다르더라.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뭐 같다든가 다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요즘? 그때 시작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이 시작한 거죠.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좀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구 돌아다니고 또 서울에 와서 또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죠. 그러나 초선 재선 거치면서 우리 정치의 그 좀 무력감, 한계 그런 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뭔가 제가 그 18대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뭐 본회의장에서 그 농성 같은 거, 뭐 야당도 많이 하고 또 여당도 또 법안 처리 때문에 문 걸어 잠그고 뭐 그 본회의장에 잠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여당 의원들이 다 이제 담요를 깔고 본회의장에서 잠을 잤지 않습니까? 물론 신문에 뭐 TV에 다 나온 이야기죠. 근데 제가 새벽에 일찍 일납니다. 지금도 새벽 한 4시쯤 되면 일나는데. 원래 아침형 인간이시군요. 완전 새벽형 인간이죠. 새벽형.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 그 본회의장에서 잠자고 있는데 제가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래 쭉 보니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국회의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뭐 능력이나 또 품성이나 사회적인 평가나 지역에서의 그런 또 여러 가지 성과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여의도 의사당에만 들어가면 짬뽕이 되면은 서로 섞이면은 이렇게 뭐 시쳇말로 개판이 되냐. 이건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국회의원 개인들이 뭔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국민들은 아직 이런 부분 잘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그 정치의 구조, 정치의 틀이 좀 잘못되어 있다. 운동장을 예를 들면은 운동장이 평평하고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뛰노는 선수들이 좀 실수하고 잘하고 해도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운동장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또 경사면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참 힘들지 않을까. 우리 정치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 저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치의 틀, 기본 구조를 바꾸는데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제 담요 깔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생각해 보신 거라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운동장이 좀 물론 잘못된 개인의 뭐 측면도 많지만은 그 기본적인 구조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은 틀림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틀이 어떤 운동장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잠시 쉬셨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며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달콤한 소리는 런던 심포니가 연주하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환상적인 배경음악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네, 군인에 이어서 경찰 제복에도 태극마크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지요. 5822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야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태극기를 달고 있다는 것 자체로 자긍심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7653번님께서는요. 태극마크 다는 것도 다 돈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국민들 치안에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군인에 이어서 경찰 제복에도 태극마크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적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이어가겠습니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초대했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앞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팔자 없이 국회의원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게 초선 의원, 재선 의원을 하다 보니 뭔가 우리 정치판에 틀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처음에 국회의원 되셨을 때가 18대 국회의원이죠?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습니까? 당시 만으로 41살. 와, 아주 젊으셨을 때네, 아주? 네? 42살. 그때 42살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신선한 시각으로 정치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한 몇 년, 한 6년, 7년. 18년. 국회의원을 하시다 보면서 정말, 이 뭔가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이 어떤 점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은, 딱 두 가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첫째는 이번 정계특위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공천권의 문제죠. 공천권.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은 다 선하고 또 능력도 있고 하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만 가면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왜 그렇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냐. 예. 이것은 틀의 문제다. 네. 그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공천 제도의 문제다.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YS 정부, DJ 정부, 또 노무현 정부, MB 정부까지 저는 거의 피장파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50보 100보 비슷하죠. 뭐냐면 권력자들이 공천권을
행사했다. 예. 쉽게 말해서 밀실에서 네. 권력을 가진 사람 몇 명이서 네. 뭐 또 대통령 뭐 오다를 받아서 뭐 이 사람은 여기 뭐 지역구를 주고 저 사람은 저기 주고 이제 쉽게 말해서 투표를 하는 국민들의 관심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또 그 국가의 어떤 이익보다는 그 당의 이익에 우선시하고 충성하는 그런 네. 잘못된 경향이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퇴행적인 정치 문화의 가장 큰 저는 병폐였다라고 진단을 하고 네. 이번에만큼은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말 기본적으로 공천권은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요즘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다. 뭐 이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첫째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뭐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 선거 뭐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 선거에 이제 임하는 자세가 지금 와서 너를 상대방을 죽여야 네. 내가 산다. 이런 정신이거든요. 선거 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대통령이 되는 쪽은 모든 것을 다 취하고 가지고 대통령에서 떨어지면은 그쪽은 하나도 가지는 게 없다. 이러니까 그런 걸 이제 승자 독식 이렇게 승자 말하죠. 독식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그 정치 행태가 진짜 팍팍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무슨 무상급식이다, 뭐 공무원 연금이다 이런 정책적인 그런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에 가면은 제일 국민들한테 저희 지역에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일장 구포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구포시장에 나물 파는 할머니들조차도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은 할머니들이 그런 정책적인 거 아주 자세하게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조차도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인사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장관을 누구를 시켰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알고 계세요. 총리를 누구를 시켰다. 왜냐하면은 인사 문제가 나오면 누구 임명을 하게 되면 TV나 라디오나 그런 사람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골에 장삼이사라 하더라도 한마디씩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번 장관 총리 뭐 인물이 괜찮더라, 후하더라, 근데 뭐 잘생겼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인사 문제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DJ든 YS든 또 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은 자기 사람들로 다 채웠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면은 싹 다 채우고 특히 보통 말하는 권력기관 뭐 검찰이다 무슨 국정원이다 경찰 국세청 이런 이제 권력기관의 수장들은 그야말로 그쪽 뭐 사람들로 다 채웠다 이렇게 진단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그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것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인사 부분은 좀 통 크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인재를 뭐 팔도강산을 다 뒤져서 넓게 해야죠. 구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아니 지역구에 이번에도 제가 지역구에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아쉽고 불만이 많이 있더라. 링컨 대통령이 왜 뭐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와 경쟁했던 사람들을 뭐 국무장관도 시키고 재무장관도 시키고 뭐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렵지만은 우리 정치의 그런 틀을 바꾸기 위해서 또 화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뭐 50대 50으로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수치로 꼭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70, 80대 20, 30은 이렇게 좀 나눌 필요가 있다. 그 자리를 인사 문제에서 그런 상대 쪽의 진영에 있었던 인재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걱정을 야당도 책임성 있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탕평책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정치적 반대자들도 포용하는 뭐 거국내각은 아니지만 반대자들도 수용하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부분 또 그 관료들과도 또 소통을 해봐야 되고 근데 국민들한테 사실은 미치는 그 임팩트는 오히려 인사 문제보다는 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 문제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국민들한테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인사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좀 탕탕평평 뭐 그런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앞에 여나 야나 똑같이 그 당내 그 공천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죠.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아주 힘도 센 양반들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 당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까? 요즘은 많이 좀 이제 아니 제가 18대 뭐 19대 그 정치 연륜이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완화되었죠. 좀 그 당내 민주화라고 하는데 당내 민주화가 좀 많이 사실은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져야 되죠.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당위로는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또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밑보이면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찍히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막 찍히는 거 걱정해요? 와 저는 아주 금배지 달고 엄청 그냥 으스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 그것도 아니네요. 여당 야당 할 것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태까지의 대한민국 정치 문화는 그런 식으로 그 진행되어 왔고 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할 것 없이 비례대표도 순번이 1번 2번 쭉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의 전리품이었죠. 그럼 뭐 누가 1번이 되고 누가 20번이 되는지 누가 정했습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밀실에서 그냥 몇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어떻게 후보자를 정하느냐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결정하도록 돌려드리고 그 과정을 투명화시키는 것이 정치 개혁의 요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 정계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 다룹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뭐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자기들 편의대로 나눠 먹기식으로 주고받고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이제부터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이제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자. 쉽게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또는 권력자 마음대로 뭘 정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줘라. 이거죠, 이제. 네.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고 오픈 프라이머리 방금 말씀하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문제.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번 여야 협의에 의해 가지고 합의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그 선거구 획정의 문제. 이제 뭐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구 비례를 3대1에서 2대1로 바꾸어라. 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아무리 늦춰도 올해 말까지 그리고 이제 법상으로는 10월 중순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뭐 진짜 헌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근데 다만 그 선거구 획정을 누가 하느냐인데 제3의 기구에 넘기는 거 여야가 다 동의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지금 뭐 큰 그 바다의 흐름이다. 이거는 이제 거부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안 되면은 정개특위 하나만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박 의원님 생각이신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아마 통과될 거다. 뭐 반드시 어떤 그래요? 여야 뭐 권력자가 있는지 몰라도 그거는 막지 못할 겁니다. 그거 안 되면은 사실은 정개특위 뭐 갈아 엎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회도 저는 어렵다. 국민들 그
신뢰받기 어렵다. 네, 아주 그냥 과격한 발언까지 하시는데. 그건 반드시 된다고 사실은 근데 그래도 뭐 권력자가 됐거나 아니면 유력자들이 그래도 뭐 제3의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에서 그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무슨 좀 입김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여태까지는 괜찮을 거다. 국회에서 했지만 네. 선수들이 네. 그 룰을 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네. 외국의 뭐 선진국에서도 그런 이제 독립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잘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그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권을 이 권력자 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거 이거 바꾸는 문제. 이거 양당의 권력자들이 내놓을까요? 이 권한을? 아니 이 부분은 이제 좀 사실 그 관철하고 이 보완 장치가 좀 사실은 필요하죠.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이제 말은 오픈 프라이머리다. 공천권을 여태까지는 권력자들 한둘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말은 맞죠. 네. 말은 맞고 그 부분도 저는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 여야 뭐 누구 특정한 사람들이 거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이제 좀 약간의 함정이 있죠. 그런데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은 현역들이 유리해지죠.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예. 그러면은 그 결과가 이제 한 뭐 80% 90% 이상 현역들이 생존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사실 그런 걱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 하더라도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 또 뭐 신진 인사 여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정치 개혁이나 정치 발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그것은 응당히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 같다. 근데 특히 비례대표는 이거 어떡합니까? 이 비례대표는 무슨 여론조사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100명이에요, 100명. 아니, 지금 54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례대표의 선정 절차에도 이제 지역구 의원들보다는 국민 대표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전문성,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1번으로 정했다. 네. 이 사람을 왜 10번으로 정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의 투명성과 그 내용의 합리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시 어떤 권력자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정치개 특위에서 논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소선거구제 폐해가 워낙 크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석패율 제도라든가 이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논의 대상이죠. 네. 그러나 이제 우선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소선거구제다, 뭐 권역별 비례대표다, 석패율이다 이런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은 뭔가 사표가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지역주의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에서 나온 제도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소선거구제도를 할 것이냐, 중대선거구제도를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그 전공법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되고 이제 그것이 안 되고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도를 해야 돼. 소선거구제도라는 것은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거 아닙니까? 한 표라도 이긴 사람 국회의원 당선되고 한 표라도 지면은 국회의원 낙선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로 나온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다, 뭐 석패율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뭐 충분히 여야 의원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의 그런 그 원칙 그런데 이게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당에서 이렇게 특히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표는 많이 얻었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적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양대 정당이 굉장히 덕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그렇죠.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면 뭐냐면 양대 정당이 이 기득권 포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새누리당 소속입니다만 대한민국 지금 정치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방금 아주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이죠. 맞습니다. 어떤 지역을 그렇죠. 터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3의 정당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당 득표율보다도 훨씬 이제 적은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방법은 중대선거구제도를 할 거냐 말 거냐이지 권역별 비례대표 또는 석패율을 할 거냐 이것은 차선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그 제3당에 기여할 것인지 사표를 방지할 것인지는 좀 더 그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인사 문제 좀 통 크게 하고 평평적인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무슨 대통령이나 몇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대통령 중심제에 지금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되어 있는데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많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그 2월 본회의 제가 대정부 질문 정치 질문자로 나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골든타임이다. 개헌 문제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발언도 하셨고 또 당의 분위기도 개헌 논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만 저는 뭐 그 당시에 제 소신이기 때문에 당시 총리를 상대로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개헌특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지킵니까? 뭐 그래도 그것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소신이고 소신이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제 87년 지금 현행 헌법 체제는 사실은 생명을 다한 것이다. 지금 옷이 안 맞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87년도에 뭐 마이카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지금 시대가 확실히 바뀌었는데 새로운 옷을 입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개헌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개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주로 내용은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인다라고 하는 분권형 얘기가 가장 많이 있죠. 아니 이제 뭐 백가쟁명식인데 어떤 답을 미리 정해놓고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보고 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 주장대로 뭐 대통령 중심제 중임제를 해야 된다. 분권형 무슨 개헌을 해야 된다. 뭐 이원 집정부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개헌 논의에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뭔가는 하여튼 이제 개헌을 하기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도 말씀 나누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간단히 한 말씀만 언급해 주십시오. 한국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청와대 대통령이고요. 또 여당이고 야당인데요. 각각 한마디씩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잘 하시는 측면도 있지만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통 크게 나가시면 좋겠고 또 야당도 이제 수권 정당이 쉽게 말해서 정권을 차지해 본 적도 있고 또 앞으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거리로 나가고 뭐 머리끈 메고 뭐 데모하듯이 이거는 안 맞죠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폭력은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했죠. 그렇지만은 폭력은 없지만은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참 뭐 동물국회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무생명 국회로 전락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좀
그 인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발목 잡아가지고 지금 여당이 무조건 못하게 하면은 결국 내한테 점수가 된다. 이게 생각하면 아니죠. 안 된다. 그것은. 예. 그래. 그리고요 여당에 대해서는요. 소속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지금 뭐 우리 김무성 대표 또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현재까지는 저는 상당히 그 소통하고 당내 민주화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국회의 그 자율성, 청와대 이중대가 아니냐 이런 옛날에 그런 비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자율적인 그런 그 목소리를 좀 낼 때는 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는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달콤한 소리는 런던 심포니가 연주하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환상적인 배경음악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군인에 이어서 경찰 제복에도 태극마크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죠. 2176번님. 나라가 어렵다면서 겉모습만 신경 쓰나요? 제복에 태극기 단다고 애국심이 생기겠습니까? 윗사람들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9141번님께서는 제복을 입는 자체로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듯이 태극마크를 붙인다면 대한민국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다짐을 더하게 될 듯 싶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군요. 휴대전화 끝자리 7279번님께 주간 경향을 108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호 장시아, 작가 이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